25-26 시즌이 어느새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는 2026년 2월 현재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팀을 꼽는다면 그건 단연 샬럿 호네츠일 것입니다. 1988년 창단 이래 4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언제나 비주류의 길만을 걸어왔고 심지어 족보마저 꼬여버린 탓에 프랜차이즈의 정체성조차 애매했던 샬럿은 이번 시즌 역시 첫 25경기 7승 18패라는 처참한 성적을 기록하며 팬들의 예상대로 순위표 최하단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을 기점으로 반등의 기미를 보이던 샬럿은 2026년이 되어서는 프랜차이즈 기준 27년 만에 9연승을 내달리는 등 이른바 닭공농구로 불리는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상대 팀들을 연거푸 물리치기 시작했고 이제 그들의 시선은 플레인 토너먼트를 넘어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향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람 샬럿이라는 조롱만 듣던 팀에서 NBA 전체를 살리는 가장 핫한 팀으로 그들이 거듭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리그 최고의 오펜시브 레이팅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가공할 만한 화력을 자랑하는 주전 베스트 5가 있었고 지금부터 우리는 부상만 없다면 경기에 출전만 한다면 리그 내 다른 어떤 팀의 주전 라인업과도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그들 라멜로 볼, 브랜든 밀러, 마일스 브리지스, 무사 디아바테 그리고 콘 크니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잠시만 주목해주세요. 다 먹은 빈 박스만 보내도 100% 환불?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 기운 없고 자도 피곤하고 영양제 열알 먹어도 소용없지? 이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야. 그래서 홍삼 찾는다고? 근데 진짜 효과 본 적 있어? 흔한 홍삼이랑 비교하지 마. 백진삼은 프리미엄 고농축 산삼진액이거든. 그래서 몸에 활력 주는 핵심 성분이 일반 홍삼은 7에서 15mg 쥐어 짜낼 때 얘는 특수 효소 추출 공법으로 81mg 11배 차이야. 급이 다른 거지. 커피로 치면 밍밍한 아메리카노와 진한 에스프레소 원액 11샷의 차이. 말이 되냐고. 27만 박스 팔렸는데 환불 1% 미만. 나머지 99%는 뭘 느꼈길래? 만족? 몸이 증명하니까. 약 1만 개 리뷰에 답 다 있어. 링크 타고 들어가서 왜 끊으면 안 되는지 확인해봐. 앤서니 에드워즈를 제치고 루키 시즌 신인왕 등극 2년차 시즌 만에 올스타에 선정되며 샬럿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리그의 미래로까지 불렸던 과거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가운데 최근 3시즌 동안 고작 105경기 출전에 그치며 유리몸의 대명사가 된 라멜로 볼. 실속 없이 화려한 플레이만 선보이려는 틱토커라는 비판과 함께 팀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내보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한 그는 연평균 40밀에 달하는 고액 연봉과 잦은 결장으로 인해 트레이드조차 어려운 팀의 골칫거리가 된 상황이었는데 시즌 초 워싱턴 원정에서 38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는 등 잠시나마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던 그는 곧바로 고질적인 발목 부상으로 인해 전력에서 이탈하고 말았고 기대감은 이내 실망감과 체념으로 바뀌어갑니다. 올해도 역시 포트가 아닌 SNS에서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그때 라멜로 볼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12월 애틀란타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팀이 치룰 29경기에 모두 나서며 황골 탈퇴 수준의 출석률을 기록하고 있는 그는 2026년 1월 유타와의 경기에서는 역대 최소 경기 3점슛 800개 신기록을 달성하는 등 본래의 득점력을 과시하기도 했으나 구단의 관리하에 30분 이내의 출전 시간만을 소화한 탓에 경기당 평균 20득점 이상을 손쉽게 올리던 이전 시즌들과는 달리 득점 볼륨은 낮아졌는데 이는 반대로 더 이상 에이스 놀이에 취해 있던 과거의 라멜로 볼이 아님을 방증하는 지표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스탯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특유의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콘 크니플, 브랜든 밀러, 마일스 브리지스 등 동료들을 살려주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자처하며 팀의 상승세를 이끈 그는 코트 밖에서도 선수들뿐만 아니라 구단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리더십까지 발휘하고 있는데요. 지난 몇 년간 자신을 따라다닌 루징 플레이어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나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는 라멜로 볼. 어쩌면 농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일지도 모르는 이번 시즌을 기점으로 그는 팀의 위닝 멘탈리티를 불어넣어주는 진짜 에이스가 되고자 합니다. (2023년) 드래프트 샬럿의 전체 2순위 지명이 발표되던 그 순간 홈구장 스펙트럼 센터에서 이를 지켜보던 팬들은 깊은 탄식을, 마스코트 휴고는 실망감에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바로 샬럿이 그동안 행사했던 이른바 소신픽들이 모조리 실패한 상황에서
그들이 또다시 정배에 가까운 스쿠트 핸더슨이 아닌 다른 이를 지명했기 때문이었고, 그렇게 마이클 조던의 선택을 받은 최후의 선수라는 타이틀과 함께 NBA 무대를 밟게 된 브랜든 밀러는 부담감 속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그가 농구의 신이 샬럿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임을 증명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데뷔 첫 시즌부터 내외곽을 가리지 않는 득점 능력을 과시한 밀러는 곧바로 팀의 현재이자 미래로 불릴 만한 활약들을 남깁니다. 라멜로 볼이 부상으로 이탈한 이후로는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1옵션 역할을 책임지며 74경기 출전, 평균 17득점의 기록을 남긴 밀러의 퍼포먼스는 차기 시즌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들기에 충분했는데, 아쉽게도 부상이라는 암초를 만난 그의 소포모어 시즌은 실망감만 가득한 채 끝을 맺고 맙니다. 그렇기에 브랜든 밀러에게 있어 어느 시즌보다도 중요했던 25-26 시즌, 데뷔 3년차를 맞이한 그는 부상 우려를 털어버리고 샬럿의 핵심 스코어로 그 이상의 활약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장기인 3점슛과 미드레인지 점퍼는 물론 돌파에 이은 림어택까지 다양한 공격 옵션을 통해 득점을 올릴 뿐만 아니라 긴 윙스팬과 훌륭한 사이즈를 무기로 수비에서도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 브랜든 밀러는 경기 전반에 있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을 넘어 리그를 대표하는 차세대 공수겸장이 될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고, 이는 그가 코트에 있을 때 샬럿이 높은 득실 마진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는데요. 제대로 스텝업에 성공하며 라멜로 볼을 제치고 명실상부 샬럿의 새로운 에이스 자리를 꿰찬 브랜든 밀러. 콘 크니플과 함께 팀 내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된 그의 손에 샬럿 호네츠 구단의 역사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반세기 만에 나타난 슈퍼 탤런트라는 찬사 속에 2016년 드래프트의 모든 빛을 집어삼킨 쿠퍼 플래그. 세상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매몰되어 있을 때 등잔 밑이 어둡다는 옛말처럼 정작 등잔 밑에 숨겨진 또 한 명의 슈퍼루키를 알아본 이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바로 플래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듀크대를 ACC 챔피언십 정상으로 이끌며 토너먼트 MVP까지 거머쥔 조용한 파괴자 콘 크니플을 말이죠. 2016년 드래프트 전체 4순위로 샬럿 호네츠의 선택을 받은 그는 서머리그 MVP를 차지하며 프로 무대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본격적으로 정규 시즌에 돌입하자 자신이 다른 신인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음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196cm에 달하는 가드로서 큰 신장을 보유했음에도 정확한 슈팅 능력으로 탁월한 득점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서브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준수한 볼 핸들링과 패싱 스킬까지 갖추고 있는 그는 특히 3점 슛에 있어서만큼은 이미 리그 정상급 레벨에 올라왔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픈 스크린, 트랜지션, 캐치앤슛, 그리고 심지어 수비를 달고 던지는 상황에서조차 모두 일관된 성공률을 기록하며 엘리트 슈터로서의 재능을 과시하고 있는 크니플은 이를 무기로 리그와 샬럿 프랜차이즈의 3점슛과 관련된 최단 기록들을 연거푸 갈아치우며 새로운 레코드 브레이커로 등극하였고, 이 같은 압도적인 기세의 동부 컨퍼런스 이달의 루키는 매번 그의 차지였습니다. 데뷔 첫 시즌 만에 180 클럽에 해당하는 절정의 효율을 보여주며 단숨에 샬럿의 대체 불가 자원이자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떠오른 콘 크니플. 25-26 시즌 NBA를 뜨겁게 만들고 있는 단 2명의 슈퍼루키 가운데 르브론의 신인 기록을 갈아치우며 역대급 재능을 현실화시키고 있는 쿠퍼 플래그가 서부에 있다면, 동부에는 스테픈 커리의 기록을 하나씩 쥐어나가며 등잔 밑을 벗어나 스스로 빛이 된 사나이, 바로 그가 있습니다. FA 대박을 눈앞에 뒀던 2022년 여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혐의로 인해 대박은커녕 팀에서 퇴출되며 선수생활 최대 위기에 놓였던 마일스 브리지스. 추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덕분에 23-24 시즌 다시 샬럿의 유니폼을 입을 수 있었던 그는 1년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복귀와 동시에 훌륭한 활약을 펼치며 팀의 핵심 자원으로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지위를 곧바로 회복합니다. 샬럿의 1, 2옵션인 라멜로 볼과 브랜든 밀러가 부상으로 인해 차례로 쓰러져감에 따라 독방 농구를 펼쳐야만 했지만 경기당 평균 20득점과 7개 이상의 리바운드를 보장하는 정상급 윙플레이어다운 플레이를 펼치며 무너져가는 샬럿을 홀로 지탱해낸 그는 25-26 시즌 라멜로 볼과 브랜든 밀러의 복귀,
그리고 콩크니플이라는 슈퍼루키가 합류하는 변화 속에서도 현 NBA 최고의 인게임 덩커다운 특유의 엄청난 운동 능력으로 여전한 볼륨을 화려한 플레이를 통해 보는 즐거움까지 선사하였고, 또한 언제나 부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동료들과 달리 단 한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출전하는 강한 내구성까지 입증하며 그렇게 샬럿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지금의 샬럿이 있기까지 가장 큰 기여를 한 마일스 브리지스, 빅윙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만 가는 현 NBA 트렌드 속에서 그의 가치는 마치 AI 주식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가진 악마의 재능이 코트 안팎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퇴색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말이죠. (2024년) 투웨이 계약을 통해 샬럿 호네츠의 유니폼을 입은 이래 마크 윌리엄스의 존재로 인해 줄곧 백업 센터에 머물러야 했던 무사 디아바테. 25-26 시즌 개막 전 윌리엄스가 피닉스로 이적하면서 그에게 기회가 오는 듯 했으나 주전 센터는 2016년 드래프트를 통해 데뷔한 신인 라이언 칼크브레너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은 기회 속에서도 남다른 골밑 존재감을 보여주던 디아바테는 칼크브레너가 발목 부상 등으로 인해 경기력이 떨어진 틈을 놓치지 않았고, 스타팅 멤버로서의 경쟁력을 증명한 그는 마침내 주전으로 올라섭니다. 빅맨치고는 작은 키인 208cm의 신장을 가졌지만 이를 긴 윙스팬과 타고난 운동 능력을 통해 극복한 그는 뛰어난 보드 장악력과 1번부터 5번까지 다양한 포지션 수비를 소화할 수 있는 디펜스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니뭐니 해도 디아바테의 최대 장점은 압도적인 리바운드 능력. 전투적인 자세로 리바운드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그는 특히 공격 리바운드 부분에서 경기당 평균 3.7개를 잡아내며 샬럿에게 리그에서 가장 많은 2차 공격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는 고스란히 팀 승리와 성적의 수직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공격력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더라도 단지 그것만으로는 승리를 가져올 수 없는 농구라는 종목의 특성상 이처럼 넘치는 에너지와 기동력을 바탕으로 수비 전반에 있어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무사 디아바테는 골밑이라는 샬럿의 약점을 단숨에 채워버리며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홈구장 스펙트럼 센터를 뒤흔드는 더 뮤스 이스 루스, 몸을 사리지 않는 무사 디아바테의 허슬 플레이가 나올 때마다 울려 퍼지는 이 함성은 그렇게 샬럿의 승리를 상징하는 하나의 공식이 되었습니다.